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털이 가늘어지면서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개가 넘어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비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겼다면 요즘에는 20대 청년들에게도 많이 호발하고 있죠. 제가 아는 지인도 20대부터 탈모약을 먹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탈모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가 해가 넘어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탈모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탈모란 말 그대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탈모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털이 가늘어지면서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모의 원인으로는 생활습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노화,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발병 원인에 따라 탈모의 종류를 나눠보면 첫 번째로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탈모 종류이고 남성 호르몬과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여기 정수리가 휑해지고 이제 이마선에서 시작하는 이제 M자 탈모가 보이게 되죠. 두 번째로는 여성형 탈모가 있습니다. 이 탈모의 경우는 다른 탈모와 다르게 헤어라인은 이제 유지되면서 여기 정수리 쪽 모발이 가늘어지고 숱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형 탈모가 있는데요. 원형으로 모발이 갑자기 빠지는 것이 특징이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휴지기 모발은 전체 모발 중에 정상적으로 약 14% 내외 정도 차지하지만 휴지기 탈모 환자들은 이 비율이 더 늘어나 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를 너무 세게 묶거나 하는 경우 이제 모낭 뿌리가 손상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의 치료로는 우선 먹는 약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프로페시아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탈모약으로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쓰이다가 현재는 남성형 탈모 치료에도 널리 쓰이고 있으며 성분명은 피나스테라이드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테스토스테론이 환원 효소에 의해 DHT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DHT로 인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는 이런 환원 효소를 저해해서 DHT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고요. 이 약은 꾸준히 3개월 정도 복용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모발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모발의 이제 두께도 증가하고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단가가 꽤 있는 약이어서 요즘에는 같은 성분의 국산약들을 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보다트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두타스테라이드가 주 성분입니다.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보다 차단할 수 있는 효소의 종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탈모 치료 효과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DHT 억제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효능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부작용으로는 아보다트보다 프로페시아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보다트와 프로페시아 모두 발기부전, 성욕 감소, 사정장애 등의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보다트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와 거의 비슷한 용량으로 쓰이고 있으며 프로페시아의 경우는 탈모용으로는 훨씬 적은 용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종 투여 대상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남성도 추가적으로 적혀 있는 만큼 투약을 좀 더 신중히 하라는 뜻이겠죠. 실제로도 아보다트가 프로페시아보다 성기능 관련 이상 반응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페시아보다 더 센 아보다트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프로페시아를 먼저 드셔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효과는 둘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보다트 쪽이 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미녹시딜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은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쓰였던 성분이지만 현재 탈모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모발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 성분이 모발에 더 잘 공급되도록 해서 모발이 더 굵어지고 힘이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안드로겐성 탈모와 달리 여성용 탈모는 위에 두 약은 별 효과가 없는 반면에 이 미녹시딜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용 탈모를 겪는 분들에게는 이 약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주로 바르는 외용제로 쓰이고 함유 농도에 따라 3% 혹은 5%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로 여성분들의 경우 3%, 남성분들의 경우 5%로 처방이 나가며 역시 최소 3, 4개월은 꾸준히 발라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이 액체다 보니까 손에 묻혀서 이렇게 쓱쓱 발라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발라준 후에는 꼭 손을 잘 씻어주셔야 합니다. 원하시지 않는 부위에 털이 자라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아침에 바르게 되면 머리가 좀 떡질 수 있는 불편감이 있고 저녁에 바르고 나면 이제 얼굴이 좀 붓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면역 억제 치료가 있습니다. 드물기는 한데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탈모가 생기는 경우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두피에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탈모는 상당히 인내심을 요하는 질환이지만 젊은 나이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 가족분들 중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을 먹더라도 예전에 그 수북수북한 그 머리숱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가 어디지? 너 여기 몰라? 리프팅의 중심 올리프트잖아. 키 빼고 다 올려준대. 와, 어디로 가면 돼? 타이머드 옆 데우토피아 4층. 퇴근 후에도 올리프트.